자, 이번엔 32쪽 한번 해볼게요. 32쪽. 32쪽에 미상 선생님의 미상이 아니구나. 누구 거야? 권필의 위경천전이네. 자, 요거는 우리가 6, 9월에 나오는 패턴을 보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EBS에 나온 놈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위경천전은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런데 EBS는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볼 거냐면 고전소설 분석하는 방법. 우리 뭐부터 보라고 했어? 보기 박스 보면서 힌트를 얻어달라고 그랬잖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전혀 모르는 게 나와도 쫄지 말라고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나오면 보기 박스 보는 거야. 7번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그죠? 자, 일단 제목에 위경천전이니까 이놈은 좋은 놈이겠지. 그죠? 당연히 좋은 놈이겠네. 좋은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놀부전 빼고는 다 제목에 나온 놈이 좋은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봤더니 뭐라고 해서 7번에 봤더니 얘기를 좀 줬네. 보기 박스 봤더니 위생과 손왕자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그럼 우리는 뭐와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비극적 소설은 뭐 있지? 사랑 얘기하면서 비극적 소설. 사랑하면 다 죽어요. 그건데 했잖아요. 네 글자인데. 세 글자인데요? 경운전? 에이? 운영전. 그렇죠. 운영전 같은 경우. 그죠? 운영 죽고 김진사 죽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 볼게요. 얘는 위경천전에서는 주인공들은 다음과 같은 세 번의 이별을 경험한대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그거 보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전체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 인연을 맺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처음 인연을 맺는 데가 어디냐면 위경천이 거기에 보면 위생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왔어? 소낭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위생이면 어떤 거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소낭자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네. 그죠? 그러면 처음 인연은 동정호에서 만납니다. 동정호가 원래 호수인데 헷갈리니까 동정호 호수라고 할까? 동정호라고 하자 그냥. 알아듣죠? 동정호. 중국에 가면 엄청나게 동정호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게 거의 이 동정호가 좀 과하게 말하면 거의 여의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동정호를 유람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위생과 그 친구인 장생이 유람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누구냐면 위생이라는 놈과 우리 주인공 위경천입니다. 장생이 유람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 뭐 하냐면 풍류를 즐겨주십니다. 그럼 풍류를 즐기면 뭐가 따라와야 돼? 그렇죠. 술을 한 잔? 너 못 이기려고 그랬어. 술. 술입니다. 술을 한 잔 거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위생, 장생, 그 다음에 따라왔던 친구들 모두 다 술에 취해서 잠을 잡니다. 다 잠을 자다가 위생 혼자 먼저 깹니다. 먼저 깨요. 그래서 애들 다 자고 심심하니까 이제 걸어갑니다. 여기 뭐가 있지? 라고 하다 가다가 거기에 큰 집을 하나 발견해요. 어머, 이거 무슨 집이지? 큰 집을 발견해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집 좀 구경하자. 그래서 문을 계세요 하면서 쓱 들어갑니다. 쓱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문이 떠그덩 닫혀서 걸쇠에 땅 걸려요. 그 바깥에 나가려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김에 그냥 돌아다닙니다. 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서 좋아하는데 저기에 왠지 불빛이 야릇한 불빛이 있고요. 거기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기는 뭐지? 하고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소낭자가 있습니다. 소낭자가요, 이제 잠을 자려고요. 이제 잠옷을 입고 자는 거야. 걔가 누구냐면 소숙방입니다. 소숙방. 중국인이야. 다 중국인 배경이야. 그죠? 자, 위경천이 이제 소숙방을 보는데, 위생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수능을 아직 안 본 중고등학생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숙방을 보는데 예뻐.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꼬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지? 좀 더 꼬시는 단계 없이 바로 침략. 이거 아니고요. 그렇지, 미친놈이지. 그죠? 그래서 침략 아니고 뭐야 이게 그 침략보다 조금 약한
아, 나, 씨. 그래서 겁탈. 아, 그러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네? 그래서 거의 겁탈에 줌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속방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겁탈 도중에 이 위생이 소설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 온화함에 감동을 받았대요. 겁탈 도중에. 그래서 뭐냐면 소속방이 이 온화한 이 손길은 뭐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을 허락한답니다. 결국 뭐냐면 겁탈에 즈음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이 영상에 남아서 이거 사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깨진 사랑 이거야. 반만 깨지게. 반만 좀 그래요? 좀 이상한 사랑이랄까? 더 이상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화함에 감동합니다. 생각했다. 그 겁탈 도중에 온화함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온화함에 소설 속에 그래요. 얘가 그 따뜻하고 온화함에 감동내서 사랑을 받아들여요. 온화함에 감동을 만들어서 둘이 사랑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별 1 장생의 방해라고 그랬죠? 자, 가볼게. 자, 그리고 나서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장생의 방해. 네, 장생에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생한테. 여차여차해서 큰 집이 있어서 내가 들어갔는데 걸쇠가 당강 자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 발견. 그래서 내가 침략 했다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뭐야? 여자를 겁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 야, 우리는 아직 학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새끼야. 너 미친놈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아주 질책을 합니다. 말은 질책이지만 이 미친 새끼 막 이런 정도겠지. 그죠? 이 미친놈아 막 얘기하죠. 지금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수능도 못 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런데 위생은요? 위생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죠? 나는 그 여자를 진정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거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 중학교 2학년 정도 애가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나 정말 진정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이런 얘기 하면 개 또라이죠. 상 또라이죠. 그러니까 장생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눈이 미쳐 있는 거야. 눈이 아주 그냥 초콜릿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안 되겠다 해서 장생이 술을 억지로 먹입니다. 술을 막 먹여서 재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동정호를 나옵니다. 여기 일단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와요. 자, 억지로 술을 먹여요. 억지로 술을 먹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동정호를 나와요. 그랬더니 술에서 딱 깨니까 어떻게 써? 이제 동정호를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쉬운 걸 더 넘어서 더 지나쳐서 상사병이 걸어요. 그래서 시름 알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위생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위생의 아버지가 어떨까? 왜 그럴까? 위생이 전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요. 이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수능 안 볼 거예요. 그랬더니 위생의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어디 빨리 결혼하도록 하자. 그 여자 어디 있니? 라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런 아빠가 이렇게 깨어 있어요.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장생의 방해로 인해서 이별을 했지만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결혼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네. 말끔히 나아요. 결혼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위생의 참전이라고 나왔죠? 자, 위생의 참전인데 참전이라는 건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 위생의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냐면 이게 지금 명나라의 배경입니다. 명나라 사람인데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참전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데 그 아들이 그 부하로 같이 와요. 그러니까 위생과 아버지가 함께 임진왜란에 참전합니다. 명나라 사람이 얘네들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참전을 해서 빨리 끝났으면 얼른 가서 아내를 만나면 되는데 전쟁이 길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위생이 죽어요. 상사병으로. 위생이 그리움으로 사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위생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아들을 빨리 고향에 선산에다 묻어라 라고 해요. 그날 밤에
위생이 죽은 아들이 탁 나옵니다. 아빠, 나는 부인과 아직 사랑을 다 나누지 못했어 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알겠다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동정호로 보냅니다. 어디야? 여기 집으로 보내버려요. 저 여인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 책엔 안 나왔지만 뒤쪽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소숙방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쫓아와요. 자살. 소숙방이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시체로 돌아왔네. 그래서 어떻게 써? 결국에는 소숙방이 자살을 합니다. 어머, 여기까지 되었네. 요게 위경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경천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바로 보기 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써? 충분히 힌트를 얻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 보기 박스에 힌트를 얻으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연습으로 한번 해봤다.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에 한번 슬쩍 한번 챙겨볼게요. 어느 부분인가? 중량 나오면서 내용 전체가 그냥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요 놈은 EBS에서 3년 전에 한번 언급이 됐어요. 언급이 나왔던 겁니다. 생판 없는 건 아니야.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한 김에. 강둑에 이르러서 보니 장생 동그라미 아직도 봉상에 엎드려 바야흐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나머지 하인들도 술에 몹시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여기 동정호에서 유람하면서 위생과 장생 그 다음에 모든 애들이 술 먹었어. 그래서 자는 거야. 그래서 위생도 장생의 옆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으나 정신이 산란하여 끝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생은 발로 툭툭 차서 깨우니 장생이 갑자기 깨어나 위생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동정은 우리가 즐거웠어? 위생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술이 깊이 빠져 밤새도록 정신없이 늘어져 잠을 자느나 아침 해가 이미 떠오르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네. 술 마시는 가운데 참맛은 바로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닐까. 장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개 낀 물결에 노는 짧고 돌아갈 생각은 아득하기만 하니 술을 한 잔 마시면 남은 즐거움이나 다시 있는 게 어떻겠나. 술 먹고 취해서 잠잤는데 깨자마자 다시 해장술. 위생이 말했습니다. 그러세, 해장술이 술이 짱이지. 위생이 즉시 푸른 옷을 입은 동자에게 나부춘 한 잔을 따라 장생에게 올리게 하고 이어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까? 여기 큰 집에서 있었던 일. 요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원래는 저 내용이 더 있어. 장생은 그 말을 의심하고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게 술 취해서 또 뻥치고 앉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한참 후에 달이 기울어 마침내 돌아가려고 돛대를 정리하자 위생은 동쪽 마을을 눈이 뚫어질 듯 쳐다보며 말없이 시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보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장생은 잠옷 이상하게 생각하는 차에 위생에게 그가 슬퍼하는 까닭을 다시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이에 장생은 옷깃을 바로 하고 똑바로 앉아 위생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뛰어난 재주는 양자강의 좌측에서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 너 수능 점수 잘 나오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정도? 과거 시험을 치러 조정에 입걸하여 훌륭한 글을 써 입신양명하고 너 수능에 합격해서 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세상에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평소 자네의 뜻 아니었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원하는 곳에 취직하는 게 네 뜻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자네는 재상의 집안을 몰래 엿보아 망명되게 사통하는 죄를 범했고 그저 여자를 겁탈했죠. 정신이 미혹하고도 깨닫지 못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깨닫지 못하여 망령된 행동을 멋대로 하고 있네. 또 가려고 하잖아. 상중에 거기 해석 있죠. 남녀 간의 어떤 좋지 못한 퇴폐풍속입니다. 상중이 추악한 이야기는 끝내 숨기기가 어려우니 비단 여기 자네의 부친께 미칠 뿐만 아니라 재앙이 고명한 자네의 가문 전체로 이어질 것세. 이것이 소문이 나면 너 전자발찌 차고 새끼야 집안 망한다 새끼야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무릇 사람이 한번 생각하고 그르치면 만사가 다 잘못되는 법일세. 자네는 오로지 이를 명심하여 힘써야 걸세.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난 좋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 술 먹이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데려가버려. 장생의 방해로 인해 헤어졌던 위생과 손왕자는 양가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합니다. 상사병에 걸렸고
아빠가 결혼을 허락하는 유지점. 한편 위생은 장군으로서 조선에 출병하는 부친의 뜻에 따라 아내와 헤어져 전장에 따라갔다가 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였네. 참전한 여기. 위생의 말을 마치더니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울부짖으며 통곡한 뒤 이 장군은 아빠죠. 장례를 재촉하여 하인에게 시신을 받들고 고향으로 가서 선영 옆에 영구히 윤선영 선영 옆에 영구히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염해서 보내던 날 위생은 장군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손왕자와의 옛 인연을 아직 다 하지 않았어. 살아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죽어서 같은 구덩이에 묻히지 못하게 됐어요. 나 헤어져요. 슬퍼요. 곧이어 위생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장군이 놀랍게 깨어나니 곧 꿈이었습니다. 밤은 이슥하니 진문에는 달이 지고 있었는데 노래와 북소리만 슬프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장군은 급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죽은 아이가 방금 내 꿈에 나타나 소씨의 문 앞에 지나가고자 원하니 그 마음이 애처롭구나. 게다가 길이 회해로 통하고 길이 배로 가면 더욱 편리하니 곧바로 악주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어디로 간다? 저 동정호가 있는 데로 가라. 하인은 장군의 명을 받들고 갔는데 불과 10여일도 못 되어 과연 동정호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인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 조각 붉은 깃발이 나부끼며 강호기로 들어가니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상들이 들어오는 배를 다투며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느 집에 상여를 이렇게 멀리 가세요? 상여 행렬이 나루에 도착하여 소상국의 집을 묻자. 여기 소숙방 여인의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어디요? 물었겠죠? 어떤 여자아이가 놀라며 다가와서 상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인이 상여의 사연을 자세히 말해주니 그 아이가 황급히 상국의 집에로 달려가서 아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으니 통곡 소리가 하늘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손왕자는 그 기구한 이야기를 듣고 나와 즉시 비단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으니 상국이 이를 애통하게 여겨 구이산 아래에 함께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두 무덤이 길 왼쪽에 뚜렷하게 잡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위생과 손왕자의 이야기를 다투어 기록했답니다. 전체 얘기였군요. 자, 5번에서 7번 가볍게 풀어주십니다. 읽은 김에